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가족법인, 임대법인이나 투자법인이죠. 이 자본거래 활용을 통해서 주주에게 증여세 없이 가압승계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자본거래 부분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면서 그정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서 많이 이렇게 부동산 임대법인이나 투자법인들을 가압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정인지 확인 드리겠습니다. 자, 자본금을 통해서 절세인데 이제 25년부터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해서 상습법 45조 5입니다. 특정 법인이 30% 이상 특수관계자 포함해서 특수관계자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이 이제 과거에는 손익거래 이익이었어요. 지배주들 등이 증여한 것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되는데 재화 용역의 무상공급, 고저가 거래, 그다음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 인수 변제, 채무 면제를 하는 거죠. 이거 많이 했었어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것만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 거래이익 마이너스 법인세 상당을 빼고 주주 지분율, 세후 이익이죠. 이거를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를 두드리고 법인세 상당을 빼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추가로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입니다. 이제 자본거래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이 뒤에 기사도 나왔어요. 자, 어떤 얘기가 있었냐?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는 상습법 45조 5 앞에 말한 거죠. 특정 법인과 거래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사전 2017년 법령 해석 제사에 나와 있는데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 법인의 주주에 대해서 상징법 45조 5 앞에 말씀한 거죠. 이걸 적용하지 않아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가져야지 않는다. 주주인 법인 A의 유상 감자를 통해서 특수관계자인 자녀들한테 특정 법인 이익을 분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인 단계에서만 세금을 내지 주주 단계에서 세금을 없다는 거죠. 구조가 어떤 거냐? 이제 유상 감자를 통해 가압승계 전략인데 부모 주주가 법인의 100% 가지고 있어요. 모 법인에 이 지분을 법인 자녀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양도하고 증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10% 증여하면 법인 주주는 90%가 되겠죠. 부모 주주가 이 부모 주식을 액면 저가 유상 감자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 부모는 저가 유상 감자를 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 없죠. 그리고 자녀의 경우는 저가 유상 감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지분율이 거의 100%가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 거에 대한 혜택을 법인 단계에서 입금 산입으로 세금을 과세하고 그러나 주주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증법 46조 앞에 부분에서 그래서 법인에게 법인세만 부담하고 증여세가 없다. 이거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자본거래 증여세는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를 통해서 24년까지 절세가 되고 25년부터는 과세한다는 거죠. 1억 미만의 손익거래는 증여세가 없어요. 뭐 채무 면적이 1억이다. 세금 없습니다. 고가 매입 저가 양수도 1억까지 세금 없어요. 주주에게. 과거에는 차등 배당을 통해서 절세를 했었어요.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특정 법인 통해서 증여를 하고 손익거래는 매년 1억까지 됩니다. 앞에서 말한 감자거래를 통해서 법인의 자녀에게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고 개인 주주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아주 좋은 가압승계 전략입니다. 한국세종신문인데요. 최근에 2024년 세법 개정안 자, 증여유죄 자본거래 추가되자 어깨 난리 국세청 개별사마다 달라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거의 되는 분위기예요.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해 증여유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튿날 상증세 일부 개정을 입법하기로 했죠. 30% 이상 특정 법인 그러면서 구체적인 가세 대상 거래 앞에 나온 거죠. 재화 용역 무상겁구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 출자 이게 손익거래인데 여기서 자본거래를 추가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증여세 부담 없이 가압승계 전략을 할 수 있다. 모회사 지분을 액면가로 이상감자하고 자녀 회사가 모회사 주식 일부를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인
이는 나머지 모의사 지분을 액면가로 유상감자하여 법인세 내고만 내고 증여세 없이 가압승계가 가능하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조용하게 내밀하게 하고 있었는데 보험 설계사들도 최근에 이제 법적 근거 없이 가세하긴 그래서 자본거래를 넣는데 뭐 지금은 뭐 현장에서는 뭐 허점으로 해서 국세청을 가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단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개별 사람마다 가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의 그렇게 명문화 자본거래를 통해서 그 불균등 감자는 증여세 주주에게 증여세 가세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가세할 근거가 없을 것 같아요. 특정 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 의제인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30%고 자본거래를 통해서 하는 거고 만약 자본거래를 통해서 할 경우에 만약 주주가 자녀가 대주주가 되면 그 모회사에 만약에 수익이 있었다, 잉여금이 있었다 그러면 배당을 통해서 가져오면 그 지분이 50% 초과되면 10% 수익 배당 입금 분산이 되잖아요. 그 이주과세 조정 때문에. 그래서 지분 한 20% 이상만 해도 될 것 같아요. 20%면 80% 어, 경우에 입금 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인세 같은 경우도 배당을 통해서 그 모회사에 현금이 많다면 배당을 통해서 가져오면 뭐 세금 없이 그 법인세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많이 이슈가 되는 특정 법인을 통한 가족회사를 통한 그 가압 상속, 가압 증여 전략, 자본거래를 통한 전략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